일반적으로 VBA는 매크로가 포함된 형태의 파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안 메시지 창이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 경고 창을 화면에서 해제해서 이 파일에 있는 VBA 코드를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텐츠 사용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 VBA001이라는 파일의 코딩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없앤 다음에 다시 보안창이 뜨게 하시려면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안센터를 선택하시고 보안센터 설정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컨텐츠를 누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지우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얘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보안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을 누르신 다음에 다음부터 이 파일을 오픈할 때는 보안 메시지 창이 안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크로의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VB 화면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말은 일련의 반복되는 작업을 일괄 처리하는 기능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게 되면 엑셀에 존재하는 많은 명령어들을 모아서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VBA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 4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용 매크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게 되면 매크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코드 형태로 과정이 저장이 되는데 코드 자체를 편집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여 응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응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피스라는 커다란 것 안에는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액세스도 있고 많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즉 엑셀 자체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며 파워포인트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갖다 빗대어 보게 되면 핸드폰은 오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많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핸드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엑셀은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금 더 자동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즉 VBA는 지금도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엑셀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쉽게 코딩을 해서 활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한 비주얼 베이직을 코딩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VB이라고 하겠습니다. VB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두 번째 방법 Alt F11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VB 2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lt F11을 누르게 되면 엑셀 시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개발도구 탭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탭이 화면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통해서 개발도구 탭을 보기 오른쪽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코드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주시게 되면 VB 2창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B 2창을 X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 이번에 세 번째 방법으로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VB 2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VB 화면이라는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코드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VB 2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B 2창을 X버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VB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B2로 전환하기 위해서 Alt F11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먼저 왼편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탐색창이 화면상에서 안 나타나 있으면 보기를 통해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선택하게 되면 왼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VB2 창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놓고 많이 쓰는 화면은 직접 실행창도 많이 쓰게 됩니다. 직접 실행창 같은 경우는 보기를 통해서 직접 실행창을 마우스로 클릭해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단축키 컨트롤 G를 통해서도 빠르게 오른쪽 하단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G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직접 실행창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타이핑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코드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드창을 통제하는 것은 오른쪽에 두 개의 X가 있는데 위에 있는 X는 VB2 창을 종료하는 것이며 밑에 있는 X가 바로 코드창을 종료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창은 엑셀이라는 그러한 객체, 그리고 모듈이라는 그러한 형태, 또는 사용자 정의 폼, 이와 같이 클래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객체들에 대한 코드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이와 같이 폴더 설정 해제가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눌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그룹별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스트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폴더 설정 해제를 눌러 주시게 되면 그룹별로 엑셀 객체와 모듈 객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시트 1 매크로 보안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시트 1에 대한 코드창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듈에서 모듈 2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모듈에 대한 코드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코드창이 자꾸 화면상에서 덮어짐으로 창 최소와 창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 복원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VBA001이라고 되어 있는 모듈 1에 대한 코드창, 그리고 VBA001 XLSM이라는 파일 안에 시트 1에 대한 코드창,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코드창은 이와 같이 X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코드창을 일반적으로 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창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코드창의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프로시저 보기와 모듈 보기가 있습니다. 서브서부터 엔드 서브, 펑션서부터 엔드 펑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시저가 지금 화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펑션 프로시저 있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편에서 프로시저 보기를 하게 되면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하나의 프로시저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에 있는 전체 모듈 보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들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드창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창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수직 스크롤바 이외에 이렇게 창 분할이 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이 회색 바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창 하나, 이와 같이 두 개 형태로 이렇게 창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창을 없애시려면 분리되어 있는 창의 구분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없어집니다. 물론 위로 드래그 하셔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면에 코딩 부분에 텍스트의 크기들이 작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구를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집기 형식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크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의 크기를 의미하며 크기를 12로 키우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구 옵션을 통해서 도킹 기능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도구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시고 도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킹 가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도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직접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VB2 창에서 따로 창이 그 안에 이렇게 도킹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리돼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VB2 창에 도킹을 시키려면 직접 실행 창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도킹이 됩니다. 프로젝트
탐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탐색창이 이같이 분리가 됐다가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도킹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 붙이는 기능을 도킹이라고 하며 바로 그 옵션에 도킹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지 VB 창에 도킹이 됩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도킹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 중에서 바로 사용자가 디버깅 기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코드를 만들고 그러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키, 즉 컴파일러를 거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접 실행창이 되겠습니다. 물음표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5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8이라는 연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프린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버전을 확인하시려면 엑셀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되므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음표를 하나 하시고 한 칸 띄시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타이핑했으면 그 다음에 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버전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맞추시고 태블로도 버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와 같이 16.0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엑셀은 2016이며 또한 VBA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를 별도로 설치 필요 없이 엑셀만 설치되어 있으면 엑셀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VBA 화면은 자동적으로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실행창은 화면의 코드 전부를 해석하기 전에 일부분의 부분을 확인할 때 바로 이러한 것을 디버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모드를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상태 표시줄에 엑셀 파일을 지금 마우스로 클릭해도 C2 화면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크로와 VBA라는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VBA는 매크로를 코딩 형태로 나타내고 그러한 코딩 형태로 나타난 부분을 편집하고 새로운 코딩을 추가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코딩으로 나타나며 또한 VBA를 썼을 때 매크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제작하기 위해서 A를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B3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7개 정도를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A2를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시지라는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매크로는 Alt F11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모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에 모듈 3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또는 키보드로 타이핑하면서 작업했지만 자동적으로 서브 메시지부터 엔드 서브까지 즉 매크로는 하나의 모듈로 무조건하고 기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딩을 보시게 되면 렌지 B3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쓰고 여러가지 형태의 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고치거나 코딩하는 것을 바로 VBA를 배워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매크로를 써먹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할당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할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습니다. 안녕이라는 이런 글씨 부분을 범위로 잡으신 다음에 지우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매크로를 화면에다가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에다가 많이 할당을 합니다. 적당히 E2에서 Alt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러가지 매크로 리스트 중에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단추일에 메시지 자체를 지우시고 이렇게 메시지라는 말을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쉘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이제 메시지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손 모양으로 바뀌며 해당되는 모듈이 동작이 되어 자동적인 작업으로 안녕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녕들을 딜리트 키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F11을 눌러서 모듈 3에 가시게 되면 메시지라는 그런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당을 하지 않고 VB 2창에서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에서 F5를 누르게 되면 명령어들을 처리하여 시트에 안녕이라는 이런 글씨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나는 안녕 말고 하이라는 메시지 또는 웰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다양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배우셨던 매크로 같은 경우는 RGO를 이렇게 여러 개를 쓰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매크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편집장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바꿔야지 RGO로 바꾸는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VBA를 배우셔서 이러한 코드를 이해하시고 이러한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 없이 코드 수도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 1을 보시게 되면 매크로로 만든 거 말고 지금 이 부분을 코딩을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서브, 메시지, VBA 코딩 이런 부분서부터 엔드 서브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서브하고 엔드 서브 사이에 커서를 두시고 F4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래서 시트 위에서 범위를 지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RGO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땅 하고 눌러주게 되면 범위 잡은 곳에 RGO가 써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F4를 눌러서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하세요.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다가 범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RGO를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 잡은 곳에 RGO라는 메시지, 한글 RGO, 하이, 웰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 형태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썼을 때는 기존의 매크로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매크로는 무조건 같은 곳, 같은 장소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밖에 출력을 못하지만은 이렇게 VBA로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든 프로시저의 명칭은 메시지 VBA 코딩이 되겠습니다. VB 2창을 Alt F11을 눌러서 시트 화면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와 같이 매크로 할당한 것처럼 VBA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한 부분에 Alt 드래그하여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VBA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시저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단추 위에 텍스트를 바꾸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 그 다음에 단추 2에 메시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쉘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메시지 2를 클릭하시게 되면 범위를 지정하세요. 원하는 부분에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하이, HI 정도를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정도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 잡은 곳에 하이가 나타납니다. 메시지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러한 매크로보다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제작도 일종의 사용자가 코딩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VBA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lt F11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삽입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바로 모듈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모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니까 프로시저는 펑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라고 쓰시고 한 칸 띄시고 세일가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세일 가격은 두 가지의 인수가 있습니다. 즉 원가를 의미하는 100원, 25,000원 부분과 할인율이 있습니다. 하여 원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할인율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펑션 아래에 엔드 펑션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시저에 사용자가 명령어 집합을 이 부분에 타이핑하는 과정을 일반적인 코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여 세일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직접 타이핑해 줍니다. 세일 가격은 원가에서 빼기 가로 열고 원가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펑션서부터 엔드 펑션을 함수 프로시저라고 하며 그 안에 한 줄로만 썼지만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프로시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명령어 집합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일반적인 코딩 작업은 프로시저 작업을 한다라고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하여 세일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직접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VBA 창에서 시트 화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Alt F11을 눌러줍니다. 이제 세일 가격 밑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선택해 줍니다. 는 표현하신 다음에 지금 만든 함수가 세일 가격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일 가격이라고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세일 가격이라는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가는 100원이었으며 할인율은 10%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자가 쓴 대로 빼고 곱하고 해갖고 90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의 세일가들 25,000원에 15% 세일가는 21,250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VBA를 쓴다라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엑셀에서 얼마만큼 활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즉 엑셀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도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비주얼 베이직의 편집창에 통해서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뜻하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모듈의 일련의 행위를 VBA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t F11을 누르시게 되면 모듈 부분에 모듈 1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놓았는데 먼저 처음에 있는 About di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놓고 F4를 가서 누르시게 되면은 메시지 박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나타내 주게 될 것입니다. F를 눌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 무슨님 현재 사용 중인 엑셀 버전은 16점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 주게 될 것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value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반복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서브와 엔드 서브, 밸류 프로퍼티라는 그런 프로시저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F5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에 안녕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해설 부분은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행 7열, 지가 7열이기 때문에 그 문서부터 안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개의 안녕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리어 컨텐츠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시켜 놓으시고 F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안녕이라는 글씨에 클리어 컨텐츠, 내용을 지우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F4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안녕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쉘 칼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프로시저에다가 마우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4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쉘들이 채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쉘의 색깔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는 클리어 컨텐츠는 쉘 안에 있는 데이터만 지우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지울 때는 클리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클리어 컨텐츠는 내용물, 클리어는 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F4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이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value property라는 프로시저에다가 두시고 F를 눌러서 안녕을 나타내고, 이번에는 쉘 컬러라는 프로시저에다가 커서를 마우스 클릭해서 두시고 F를 눌러서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